10년 갱신형이다? 저라면 절대 가입 안 합니다.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고 평생 납입하는 구조라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을 가입했다? 저는 바로 간병인 사용보험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설계를 비갱신형과 간병인 사용보험으로 잘 가입했더라도 월 보험료가 6만원이 넘는다? 해지를 권합니다. 5만원을 넘는다면 가급적 가입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내는 상품인 만큼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5만원대도 4만원대도 아닌 월 31,628원입니다. 구성도 든든합니다.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은 물론 2, 3인실 입원 일당까지 포함했고 181일 이상 보장되는 특약,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조건입니다. 여기에 가족간병 담보까지 넣었고 보장 금액이 시간이 지나며 2배까지 올라가는 체증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나온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물론 성별과 직업, 병력에 따라 적합한 상품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보장 설계가 좋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장은 약하고 가격은 비싼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간병인 보험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쓰러졌을 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 그런데 정작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면 그건 차라리 가입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가성비입니다. 오늘은 여러 회사의 간병인 보험을 놓고 어떤 상품이 더 합리적인지, 설계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딱 감이 올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진행 방식은 이런데요. 먼저 간병인 사용보험을 기준으로 일반형과 체증형으로 각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간병인 보험은 지원형과 사용형이 있는데 저는 사용형을 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비교표를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마디, 오늘 제시하는 금액보다 비싸다면 섣불리 가입하지 마세요. 이제 비교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회사를 비교해 봤고 처음에는 8개 회사가 있었지만 가족 간병이 안 되거나 한도가 낮거나 가족 간병이 되고 한도가 높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싼 회사를 제외하면 경쟁력 있는 회사는 A, B, C 이렇게 3개 회사였습니다. 50세 기준으로 보니 남성은 B사가 가장 저렴했고 여성은 A사, C사가 가성비 좋은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지난 10년 동안 입원과 수술 이력이 없다면 건강 상태가 좋은 만큼 추가로 더 가성비 좋은 보험료가 가능합니다. 조건에만 충족한다면 생각보다 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0년 고지용 기준도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성 B사의 경우엔 간병인 사용일당이 20만원이 아니라 15만원만 가능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꽤 저렴합니다. 여성은 C사가 눈에 띄는데요. 월 29,110원으로 기존 대비 3,040원이 더 저렴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10년 고지용으로 월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남성에게 유리했던 B사는 10년 고지용보다 더 저렴한 특별 플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체증형 가격 비교와 함께 묶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가입하려는 게 어떤 보험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보장을 받는지를 꼭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 가족간병 보장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간병인 보험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이죠. 그래서 실제 간병을 경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분들의 96%가 간병비를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병인보험 굳이 필요 없으니 가입하지 마시라는 쪽에 가까웠지만 그때는 상품의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빈약했고 실제 간병비도 지금만큼 비싸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보험사가 간병인보험의 조건이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가고 가족간병까지 가능해지는 등 변화가 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를 포함한 많은 설계사들이 본인과 가족의 간병인 보험을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 앞으로 간병인의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수요가 늘어나면 비용도 오르죠. 그래서 머지않아 간병인 보험 없이 간병 서비스를 쓰는 게 여유 자금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시간이 넉넉해서 혹시 가족이 아프더라도 내가 직접 간병을 하겠다는 분들은 꼭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가족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살거나 일이 바빠 시간이 없거나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간병인 보험은 확실한 안정장치가 됩니다. 또 1인 가구분들처럼 나를 챙겨줄 가족이 없는 분들은 노후 대비 측면에서 간병인 보험이 사실상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무턱대고 가입하지 마시라, 그 특약은 빼서 돈 아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었죠. 그런 제가 간병인 보험을 추천하겠다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병 때문입니다. 요즘은 간병 업체 등록도 간편해지면서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해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가족 간병은 어떤 방식으로 써야 청구가 되는가? 이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가족 간병 사용 방법에 대해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가족 간병입니다. 가족이 간병해도 인정되나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런 부분이죠. 이걸 제대로 판단하려면 먼저 가족 간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 구조부터 차근차근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어서 핵심만 콕 집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A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간병업체에 앱이나 전화로 문의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본인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간병인을 매칭시켜주고 환자가 이 간병인이 괜찮다 하면 매칭이 성사됩니다. 요즘은 앱에서 프로필과 경력, 후기까지 확인하고 내가 직접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매칭이 끝나면 간병인이 실제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또는 보호 간병업체에서 비용을 결제합니다. 간병업체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간병인에게 비용을 정산해 줍니다. 흐름 자체는 어렵지 않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가족 간병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핵심은 가족 또는 지인을 간병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앱에서 내가 그 가족을 선택해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진행합니다. 즉 절차는 동일하고 간병 주체만 가족으로 바뀌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족이 간병하게 되면 간병비가 안 나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모든 회사들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앞서 비교표에서 추천드리는 회사들은 가족 간병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을 보시면 요즘 간병인 앱이 간병 업체의 역할을 하니까 앱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고 결제를 하면 영수증도 간병 업체 명의로 발급됩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약관 어디에도 가족이나 지인이 간병을 하면 보장을 제한한다 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간병인 보험을 적극 추천하게 된 이유, 그리고 부모님까지 가입을 권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도나 상품은 바뀔 수도 있어서 언젠가는 막힐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몇몇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간병인을 직접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지원형, 다른 하나는 내가 간병인을 쓰고 나서 정해진 금액을 청구받는 사용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용형을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지원형의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사에 요청하면 보통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배정해 줍니다. 내가 따로 알아보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간병인을 보내주고 인건비를 내가 흥정할 필요도 없으니 비용 상승에 대한 걱정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도 제가 사용형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왜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병인 지원의 경우 48시간이라는 말이 조금 신경 쓰입니다. 예를 들어 입원을 이틀만 하는 상황이라면 간병인 매칭이 최대 48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서 정작 필요한 시간 내에 간병인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지원형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게 인건비 걱정이 없다, 사용형은 인건비 상승 부담이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간병인 지원보험 역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보험료 변동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지원형은 최대 10년 갱신형만 가입이 됩니다. 갱신형은 말 그대로 갱신 시점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바뀌죠. 간병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손해율도 오르고, 그러면 다음 갱신 시점에 내 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에 대한 걱정이 완전 자유롭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실손보험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형을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간병인 지원보험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특히 노후에 가장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애써 준비한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저는 이 갱신형 구조 자체가 큰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간병인 사용보험을 보겠습니다. 가입자가 앱 또는 간병인 업체를 통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인을 이용한 후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사용한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먼저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중간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병도 인정됩니다. 필요할 때 쓰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니까 활용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보험은 어디까지나 가입한 한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건비가 더 오르면 보험금만으로도 전액을 커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체증형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마저도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증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B사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을 체증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분들에게 유리했던 C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일당까지 체증형 선택이 가능해요. 다만 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남성 기준으로 B사가 워낙 단가가 낮아 가성비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체증이 어떻게 되는 거냐? B사 약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후 5년 차에는 기본 가입 금액의 20%, 10년 차에는 50%, 20년 차에는 10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으로 시작을 했다면 5년 뒤 18만원, 10년 뒤 22만 5천원, 20년 뒤 30만원까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걱정된다면 체증형을 선택하는 게 추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앞으로 보장받는 날이 많은 30대, 40대, 50대 분들은 이 체증형이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60대에서 7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최대 체증에 도달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20년 뒤쯤이면 계약이 거의 만기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일반형 최대 가입 한도가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정도만 보장을 생각하셔도 보장은 충분한 편입니다. 간병비가 하루 20만원 넘게 상승하더라도 일반형은 보험료가 저렴하니 내 돈을 조금 보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사용일당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갱신형이다 보니 안정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안정적인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을 확실히 더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자녀분들께서 부모님 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나이가 많으면 가입이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품과 플랜별로 차이는 있지만 요즘은 여러 회사가 연령과 병력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곳은 최대 80세까지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 80세 이상 초과하신 분들도 가입을 받아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병력 또한 모두 불리한 건 아닙니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약 복용, 호르몬제의 꾸준한 복용 정도는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웬만한 수술들은 넘어가 주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척추관 협착증 수술처럼 재발과 합병증의 리스크가 높은 사례나 과거에 중대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년 고지형, 그러니까 더 저렴한 강화 고지형 간병인 보험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 가격 비교표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제한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고령의 고객을 염두하고 나온 보험 상품인 만큼 웬만한 병력은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 언제든 보험대학에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재증형까지 포함한 전체 가격 비교표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병인 보험을 파는 곳이 거의 20개 회사나 되지만 의외로 예전 특약을 그대로 사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진행해보니 가격과 한도, 가족간병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곳은 A사, B사, C사 이 세 곳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남성은 B사, 여성은 A사 또는 C사가 가장 유리합니다. 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을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보는 상품에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일반형만으로 아쉽다, 앞으로 인건비 상승까지 감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체증형 가격 비교표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사, B사, C사의 체증 조건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결론적으로 20년 뒤 2배 체증되는 건 동일합니다. 남성분들 이번에도 역시 B사가 가장 저렴했고 여성분들의 경우엔 가격도 A사가 저렴하고 20년 뒤에 2배인 것도 동일하지만 C사의 경우에는 5년 20%, 10년 50%, 15년 80%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체증이 되다가 20년 차에 100% 체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대가 있더라도 체증형으로 가입하실 거면 C사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남성분들 기준 B사가 압도적인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여성분들은 A사나 C사 간에 충분한 비교를 해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년 고지형 가격도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강화 고지형 플랜들 가격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성별에 따른 베스트 플랜만 딱 집어보겠습니다. 먼저 남성은 B사 강화 고지형이 월 29,686원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게다가 건강체 강화 고지형 기준인데 납입 면제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구성이 훨씬 탄탄하죠. 여성은 C사 강화 고지형이 돋보이는데요. 4단계 체증하는 상품임에도 월 42,009원으로 체증 구조까지 감안해도 가격 메리트가 좋습니다. 최근에 입원과 수술 이력이 거의 없다면 우선 강화 고지형으로 먼저 심사를 시도해보고 만약에 병력 때문에 심사가 불가하다고 나오더라도 앞서 보신 것처럼 B사와 C사의 간편 고지형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의 종류와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간병인 사용보험을 추천하는 이유와 사용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꼭 체크해봐야 할 것들, 여기에 회사별 보험료 비교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또 가장 뛰어난 상품의 실제 설계한 예시와 체증형, 유형별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각 설정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추천 설계안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내 연령과 직업, 병력에 맞춘 맞춤 설계를 받아보고 싶다면 화면 상단에 연락처 또는 카카오톡 채널 보험대학으로 문의 주세요. 상황에 맞춰서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